오버홀 센터 대표님이 직접 알려주는 댐퍼 셀프 체크법. 네, 맞습니다. 네, 그걸 좀 알려드릴 텐데. 두 서스펜션을 비교를 해드릴게요. 잘 보이시려는지 모르겠는데, 네, 잘 보입니다. 한쪽을 보시게 되면 여기 로드 끝단까지 정확하게 사용을 하셨다라는 표시 마크, 즉 여기 실린더 내부에 오일이 여기에 묻혀 있다라는 거를 표시를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 이만큼의 로드 공간을 사용을 못했어요. 이 얘기는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었어요. 제가 오버홀 센터를 하면서 가장 문제됐던 점, 그리고 사실 저 특별한 점은 아닌데 차주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점, 부터는 네오테크 서스펜션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예민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제가 네오테크 이준명 대표님을 꼬셔서 이 부품들을 소개하게 됐습니다. 자, 오버홀을 하시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바꿔야 될 부품들이 있어요. 이건 꼭 바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알쓸서브 10편으로 찾아뵙게 됐는데요. 좀 특별한 곳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같이 함께 하던 1258 프로덕션도 오늘은 없고요. 제가 출장 촬영 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와 있는 곳은 뒤에 간판이 이렇게 하니까 잘 밝기 때문에 안 보이는데, 이곳은 천안에 위치한 네오테크의 오버홀 센터입니다. 네, 코나투스라는 회사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간판에 코나투스, 저쪽에는 코나투스 로고와,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저희 고성능 브랜드, 맞춤형 커스텀 브랜드인 펜타존 로고가 있습니다. 크게 있고, 잠깐 저랑 같이 샵 내부를 잠깐 보시죠. 리프트가 있고, 그리고 얼라이먼트 장비와, 지금 코나투스 사장님께서 안쪽에서 저랑 같이 오늘 촬영을 위해서 준비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가서 한번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들어와서 오른쪽으로 해서 오버홀 센터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다른 카메라로 좀 더 잘 보이는 각도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오버홀 센터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제 옆에 계신 분은 코나투스의 백승훈 대표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뭘 보여드릴 거냐면요, 오버홀 센터 대표님이 직접 알려주는 댐퍼 셀프 체크법. 네, 맞습니다. 네, 그걸 좀 알려드릴 텐데,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오래 사용한 댐퍼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준비했고요.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두 가지 타입의 서스펜션을 준비를 했고요. 네네. 자, 조금 더 잘 보이도록 제가 카메라 앵글을 바꿔봤습니다. 뭘 보여주실 거냐면, 두 가지 댐퍼를 준비를 했는데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일단 제가 준비한 댐퍼는, 하나는 이제 사용을 오래 하게 되어서 이제 오일이 좀 소모가 된 쇼바 실린더를 하나를 준비를 했고요. 또 하나는 기존에 그냥 계속 꾸준하게 사용을 하셨던, 5년에 한 10만 킬로 정도 두 쇼바 모두 사용을 했던 사용감이 있는 쇼바를 준비를 했어요. 근데 둘 다 지금 고장 상태인 거죠? 그쵸. 네, 근데 서로 다른 고장 원인이다. 네, 맞습니다. 이제 오버홀을 준비를 하셔야 하는 두 쇼바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 쇼바 같은 경우는 일단은 프론트 쇼바입니다. 리어 쇼바는 아니고요. 네, 맥퍼슨 타입의 프론트 쇼바를 준비를 했고요. 이제 네오테크 서스펜션 같은 경우는 프론트 쇼바에는 영립식으로 조립이 되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조립이 되어 있는 쇼바를 빼는, 실린더를 빼게 되면 어떤 방향으로 꽂혀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이게 이제 샤프트인 줄 아시는 분들이 그렇죠. 있는데, 사실 샤프트 역할을 하지만은 거꾸로 꽂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딱 뽑아내면 아닙니다. 그렇구나. 자, 보시게 되면 이쪽에서 이렇게 뽑아 주시게 되면요, 이렇게 로드가, 실질적으로 이제 샤프트 역할을 하는 애는 이쪽이죠. 그쵸. 그래서 그거를 거꾸로 꽂아놓은 거죠. 얘는 실린더 역할을 할 뿐이고요. 네네. 구조는 이제 구조적으로 좀 가로 하중도 있고 이제 뭐 그런 게 있는데, 그거는 오늘의 주제는 아니니까 맞습니다.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준비한 두 쇼바의 서스펜션의 상태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얘 같은 경우는 오일이 소모되진 않았을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서스펜션을 눌러보면 어떻게 얼마만큼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서스펜션을 개인적으로 셀프로 점검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이 빼는 말씀드릴게요. 것까지는 사실 크게 어렵지 않잖아요. 어렵지 그죠? 않습니다. 마운트 풀고 스프링 빼고 네, 그다음에 맞습니다. 밑에 너트 풀고 네. 이제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네. 그거도 마지막에 한번 푸는 것만 쭈루룩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서스펜션을 땅바닥에다 놓으시고 이제 눌러서 서스펜션이 올라오는 정도 그리고 들어가는 정도를 체크를 해주시면 기본적으로 서스펜션을 오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조금 더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걸 셀프로 점검을 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눌러주시죠. 자, 일단 첫 번째 서스펜션은 일단 이 기존에 계속 사용을 하셨던 서스펜션을 제가 측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간단합니다. 그냥 눌러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로드 끝 방향을 바닥에 지면에 대주시고요.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정면으로 진짜 딱 해주셔야 돼요. 수직으로. 맞습니다. 왜냐면 네, 수직으로. 조절 레버가 고장이 날 수가 있어요. 이 조절 레버가 생각보다 얇습니다. 네네. 조심하셔서 조심하셔서. 수직으로 방향을 해주시고 가장 좋은 거는 뭐 이렇게 좀 꽂으셔서 하는 게 좋은데 뭐 없으니까 꾹 일단. 눌러주시면 일단 이 서스펜션 같은 경우는 자, 가까이서 가까이 보시게 와서. 되시면 네. 끝까지 들어갔어요. 여기 자, 보면 로드가 마크가. 거의 끝까지 네네. 풀로 사용을 하실 수 있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오일이랑 안 가스가 나왔다는 네, 거죠. 소모가 별로 안 됐고 이 상태로 지속적으로 계속 사용을 하셨다는 말씀인 거고요. 제가 두 번째 준비한 서스펜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셉니다. 엄청 센 댐퍼. 예, 이거 사실 같은 경우에는 양산품 같은 경우는요, 앤서, 요즘 나오는 앤서 타입 서스펜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셀프로 측정하셔도 저처럼 이렇게 힘들진 않아요. 네, 여섯 서스펜션 같은 경우는 네오 사양으로 일단 준비를 했고요. 자, 두 서스펜션을 비교를 해드릴게요. 잘 보이시려는지 모르겠는데, 네, 잘 보입니다. 한쪽을 보시게 되면 여기 로드 끝단까지 정확하게 사용을 하셨다라는 표시 마크, 즉 여기 실린더 내부에 오일이 여기에 묻혀 있다라는 거를 표시를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 이만큼의 로드 공간을 사용을 못했어요. 이 얘기는 이 서스펜션 같은 경우는 사용을 하시면서 요 보시면 여기 안에 오링이 들어가는데요. 오링 내에서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로드가 마모가 됐다던가 또는 안에 프리피스톤 내에 실링이 마모가 돼서 오일이랑 가스가 섞기 그런 경우일 수도 있고요. 반대로 요 실링이 마모가 돼서 이쪽으로 오일이 소량이 5년에 10만 킬로 정도 주행을 하시면서 소모가 됐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로드가 끝까지 사용을 못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단편적인 예를 들어드리면 스트로크를 다 사용을 못하니까 승차감이 딱딱해질 수도 있고요. 반대로는. 그리고 안에 있는 오일층이 별로 없다 보니까 다시 이번 푸시에 서스펜션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셀프로 측정을 해보시는 방법이 가장 빠르고 정확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보충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다 들어갔잖아요. 그쵸. 근데 고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눌렀을 때 빨리 안 나와요. 맞습니다. 네, 근데 빨리 안 나오는 이유가 감쇄력이 아주 세서 그럴 수도 있고, 네, 그리고 고장이 나서 그냥 그럴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자기가 새 거니까 사실 알잖아요. 얼마만큼 사용을 하셨다던가. 네네네. 네, 그래서 새 거 때 한번 눌러보면 나중에 비교하기는 좋아요. 네, 이게 맞습니다. 살살 눌렀을 때 어느 정도구나 하는 거를 조금 감을 아시면은 나중에 눌러보면 얘가 천천히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유가 가스가 이 안에서 오일이 밖으로 새진 않았지만, 네. 오일이 밖으로 새 나오진 않았지만은 이 안에서 섞여 버려가지고, 맞아요. 네, 이게 섞여 버려가지고 얘가 감쇄력이 제대로 안 나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천천히 올라오게 네, 그쵸.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안 들어가는 거. 맞습니다. 아예 안 들어가는 거. 오일이 밖으로 나왔다라는 거죠. 사실 근데 이 정도 양이면 종이컵에 반의 반도 못 채워요. 네, 소량이기는 정말 해요. 소량. 네, 소량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용에 따라서 이게 댐퍼 자체는 소모품이고 그리고 순정도 나옵니다. 맞습니다. 네, 순정도 그 사용하다 보면 이제 새어 나와서 순정도 이제 터지지만 순정은 트윈 튜브인 구조도 있고 네네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고무류들이 여기저기 더 많이 네네. 들어가기 때문에
고장의 티가 덜 난다. 맞습니다. 네, 그런 차이가 있죠. 서스펜션의 용어나 역할, 또 모노튜브와 트윈튜브의 차이점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 네오테크 채널 구독해 주시면 거기에 내용이 다 나오니까 그쪽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제가 오버홀과 서스펜션 셀프 점검법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꼭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었어요. 제가 오버홀 센터를 하면서 가장 문제됐던 점, 그리고 사실 저 특별한 점은 아닌데 차주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점. 자, 처음에 제가 영상 초기에 설명을 드렸었죠. 영립식으로 조립이 되다 보니까 타 브랜드를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타 브랜드 구조가 다를 뿐이에요. 구조가 다를 네. 뿐인데 위에서 조정하는 감세력 타입의 서스펜션이 있어요. 그건 정립식이라고 네, 하죠. 정립식 서스펜션을 프론트에 쓰시는 브랜드들도 있긴 하지만 뭐 기술력의 차이거나 뭔가의 차이일 수는 있지만 네오테크 쇼바는 절대로 프론트 쇼바는 정립식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세력 조절 밸브는 요 밑에 있습니다. 근데 차주분들이 헷갈리셔서 여기 보시면 이게 나사 피스로 돼 있거든요. 이거를 풀어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십자 드라이브로 돌릴 수 있게 네. 생겼습니다. 정말 쉽게 풀리거든요. 요 풀리시면 안 되는 게 전문가 이해에는 수리를 하지 마세요라는 경고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절대로 이 부분 풀으셔서 가스가 새서 비싼 돈 주고 오버홀 하시는 일이 없으시도록 네, 저기는 좀- 가스가 들어 있습니다. 당부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기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프론트 쇼바고요. 영립식으로 조립이 돼 있다 보니까 이제 차주분들이 가끔 저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아웃튜브 쪽 보시면 이렇게 색깔이 다르죠. 이게 오일이 샜다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밑에 제가 쪽은 좀 회색 먼지가 네. 묻어있는 먼지가 있고. 느낌이고 위에는 약간 좀 축축한 느낌이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영상 초기에 설명을 드렸던 프론트 쇼바는 영립식으로 조립이 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자, 영립식으로 조립이 된다는 얘기는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이 위에는 가스층, 제가 아까 여기 밸브 열지 말지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 위에는 가스층이고요. 이 밑에 부분이 오일이 들어가 있는 오일층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렇다면 서스펜션이 정립식으로 조립이 돼 있으면 당연히 오일이 새게 되면 밑으로 흐르겠죠. 그러면 이 부분이 아닌 이쪽으로 새야 정상인 겁니다. 하지만 하지만 그러면은 왜 위에 저렇게 묻어요? 요거는 조립을 하시게 되면 아웃튜브 쪽에 이건 약간 좀 이제 오버홀 센터만의 전문적인 지식을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요 안에 저희가 조립이 될 때 실린더와 아웃튜브의 마찰력, 그러니까 마찰이 되지 말게 윤활 작용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를 도포를 해주거든요. 그 그리스가 실린더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묻어서 나온 게 보시면 여기에 또 고무 실링이 있습니다. 이 실링에 묻어서 이게 흘러내리는 작업이에요. 이 구리스가 원래 이렇게 끈적끈적한데 사실 구리스도 베이스 그럼요. 오일을 쓰거든요. 그렇죠. 오일이 쓰거든요. 그래서 오래 쓰면 분리가 돼요. 이 맞습니다. 구리스가. 네. 구리스의 그 끈적끈적한 부분과 그 다음에 오일이 분리가 돼서 오일은 저렇게 밖으로 묻어 나와 버리고 안에는 오일이 빠진 꾸덕꾸덕한 애만 이제 맞습니다. 남게 네, 되죠. 네, 네. 네, 그것 때문에 저렇습니다. 결국은 윤활 작용을 하는 역할인데요. 그거를 이제 착각을 하셔서 오일이 샜다고 확인을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부분보다는 밑에 부분을 유심히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또 혹시나 해서 말씀드릴게요. 밑에 오일이 새게 되면 여기가 축축하게 다 젖어요. 그냥 조금 소량이 새진 않아요. 물론 사용을 오래 하시다 보면 소량이 셀 수는 있지만 이렇게 먼지가 묻었다고 해서 앞으로 좀 더 가까이 와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후레쉬를 이렇게 비춰보면 더럽죠. 네, 이 안쪽도 이렇게 자 보시면 잘 먼지가 보이시나요? 많이 묻어 있어요. 많이 묻어 있습니다. 흙도 있고요. 뭐 먼지도 있고요. 이게 서스펜션은 아시다시피 차량의 외부에 이렇게 맥퍼슨 타입으로 장착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도로에 있는 모래들이나 먼지들이나 이런 것들이 묻어요. 묻다 보면 이렇게 변하는 현상들이 생기니까 잘 확인하시고요. 서스펜션이 만약에 터진 것 같다면 아까 영상 초기에 설명을 드렸던 셀프 눌러보세요. 점검법을 꼭 기억하시고 그거로 점검을 한번 해보신 다음에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부품의 외관적인 부분이 오버홀 할 시기가 됐다 안 됐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처음에 서스펜션 첫 번째 영상에 보시면 서스펜션을 탈거해서 확인하시는 방법, 그 상태에서 빼신 김에 확인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로드가 많이 마모가 됐다, 그래도 오일이 셀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마모됐다라는 증상이 뭐냐면 여기 잘 보이시나요? 여기 광이 나는 보여요. 부분이 있고요. 또 여기 위에 보시면 광이 안 나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로드는 실린더 안에 잠겨서 이 부위가 가장 많은 활동량을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쇼바 같은 경우는 5년에 10만 킬로를 주행한 서스펜션이고요. 단 한 번도 오버홀이 없이 사용한 서스펜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극대화되게 표시가 되죠. 이렇게 해서 셀프 점검을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위쪽도 좀 보여주세요. 자, 실린더 부분도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렇게 층으로 막 나눠져 있어요. 보이시죠?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이 전부 다 달라요. 이 얘기는 또 뭘까요? 마찬가지로 역립식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로드가 움직이면서 같이 움직이다 보니 다른 부분들이 표시가 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광이 난다는 이유는 그만큼 마모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마모가 됐으면 당연히 부품은 교체를 해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이제 서스펜션 외관적인 부분들 그리고 셀프 점검법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고요. 자, 지금부터는 네오테크 서스펜션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예민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제가 네오테크 이준명 대표님을 꼬셔서 이 부품들을 소개하게 됐습니다. 자, 오버홀을 하시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바꿔야 될 부품들이 있어요. 이건 꼭 바꿔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피스톤, 가이드, 자, 프리피스톤, 그리고 로드가 마모가 됐다고 하면 이 로드, 그리고 기본적으로 무조건 바꿔야 되는 실링들. 이거는 어떤 일이 있어도 뜯는 순간 무조건 교체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뜯고 나면은 사실 실링들이 여기저기 찍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미연에 방지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한번 뜯고 나면은 이제 백성훈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피스톤과 뭐 프리피스톤 그리고 기본 실링들 이렇게 교체를 하게 되고, 가이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태가 많이 안 좋으면 교체가 추가적으로 되는 부분이고, 뭐 상태가 괜찮으면은 가급적이면 계속 끝까지 네, 실링만 사용할 수 교체하시고, 있도록. 네, 가이드는 기존에 있던 거를 그냥 사용하시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렇죠. 그런 점검을 하는 거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네오테크 오버홀 센터에서만 교체가 가능한 부분이 꼭 명심을 하셔야 되고요. 네, 이게 다 풀어져 있으니까 사실 대표님 이게 셀프 점검이 되게 쉬워 보였는데, 네네네. 사실 스프링도 있고 뭐 마운트도 있고 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 실린더를 어떻게 뽑아내는지 네. 다시 조립 좀 해가지고 귀찮으시겠지만 네네. 다시 조립해가지고 좀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밖에 나가서 한번 조립 좀 해주세요. 네. 자, 제가 이제 저기 대표님께서 댐퍼를 준비를 해주셨고 제가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거 촬영하느라고 스마트폰용 짐볼을 하나 사봤어요. 근데 이거 엄청 어렵습니다. 오늘 처음 쓰는데 연습 삼아 들고 왔는데, 네, 지금 오래된 이 댐퍼, 아까 저희가 썼던 댐퍼를 다시 조립을 했는데요. 네,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시는 상태는 원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셀프 점검법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그거를 하려면 이거를 분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분해하는 거를 좀 소개를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자, 분해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차량에서 서스펜션을 탈거를 하셔야 되고요. 하시게 되면은 이 사양 같은 경우는 순정 순정 마운트 사양이 아닌 필로볼 마운트 사양이 들어가 있는 타입인데요. 어차피 구조는 낭창낭창 하는 거 보니까는 오래됐네요. 이거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어차피 점검하시고 해체하시는 방법들은 다 똑같아요. 서스펜션 구조는 다 비슷하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 이 마운트 볼트가 있습니다. 센터 볼트가. 이 볼트를 풀어주시면요. 잠시만요. 당연히 임팩으로 풀어야 되겠죠. 당연히 처음엔 임팩으로 풀어야 돼요. 저는 그냥 지금 가조립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네네. 임팩으로 복사를 연결하셔서 임팩으로 이렇게 풀어주시면, 자, 위에 있는 마운트가 분리되고요. 자, 스러스트 베어링 나옵니다. 그리고 스프링 탈거를 해주시고 더스트 커버 벗겨주시면, 부품들의 세월이 보여요. 세월이. 엄청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볼트 너트가 하나가 더 있어요. 이 너트도 간단하게 설명하면 너트 2개만 풀면 되는 거네요. 이렇게 풀어주시면 네. 서스펜션이 이렇게 빠집니다. 네네. 그 상태에서 이렇게 빠진 눌러달라는 거죠. 상태에서 영상 초기에 설명을 드렸던, 자, 점검 방법.
와우! 자, 그렇게 점검하셔서 올라오는 스피드도 보시고요. 그리고 서스펜션이 스트로크를 먹는 양, 아까 영상 초기에 설명을 드렸던 끝까지, 중간까지 잘 확인하셔서 서스펜션 점검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분해하신 김에 아까의 로드 마모 상태나 아우티오 실린더의 마모 상태도 확인을 하시고 이제 각자만의 셀프 점검법으로 더욱 건강한 튜닝 라이프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오볼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